서이슈 7화입니다. 네, 소주 7,000원 시대, 네, 소주 값이 7,000원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물론 저도 지금 물가 상승이 아주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서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이런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고물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민감한 주제로 네, 지금 올라와서 밥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1월 1일, 네, 수요일 국민일보 뉴스 기사입니다. 이제 11월, 오늘 방송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8일인데, 18일인데, 연말입니다. 네, 연말이기도 하고, 한참 피크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한참 피크입니다. 근데 연말 대목 앞두고 소주값 인상, 울상 짓는 소상공인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 소상공인들은 주류 가격 인상에 씨름이 깊은 분위기다. 앞서 오비맥주가 지난 11일부터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를 올렸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술을 사 먹을 때도 참이슬이 1,000원대 이상으로 네, 2,000원대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음식점에선 더 비싸니까 고물가의 경기 침체가 더해진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연말을 앞두고 맥주 소주 가격이 오르니 메뉴판을 바꿔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정모 씨는 반주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지금 소주 한 병 5,000원도 비싸다고 타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주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도 없고 올리자니 손님 줄어들까 싶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주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비단 소주값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제가 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제육볶음을 네, 제육덮밥 네, 사나이들의 소울푸드 제육덮밥 볶음을 이렇게 가게에서 사 먹어 보니까 7,500원이었습니다. 네,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비싸진 않았을 텐데,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봅시다. 자, 또 오른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이데일리 포토뉴스 기사입니다. 포토 연말 앞두고 소주값 인상.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9일부터 소주와 맥주 제품 출고 가격을 7%에서 9%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일부러 첨부를 안 했는데 하이트 진로의 소주 출고가가 인상은 작년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으로 맥주 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지난달 맥주 가격을 올린 데에 이어 하이트 진로도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식당 소주값 7,000원 시대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순댓국집이나 뼈해장국집이나 아니면은 감자탕집 가가지고 소주 한 잔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친이나 남친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게 개꿀인데 7,000원이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해장국 제가 또 해장국을 또 밖에서 먹었는데 해장국 가격이 만 원, 11,000원, 11,000원 이러더라고요. 그 좀 맛있는 데 있는데 광주에 좀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자, 다음이에요. 자,
안 오르는 게 없는 미친 물가 상승 추이입니다. 내 월급 빼고 오르는 물가. 네,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갈까? 참 현실이 너무 고달프지만 뭐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복합적인 상황들이 다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대표님들한테 가가지고 물가가 올랐으니 제 연봉도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사직서 마음속에 있는 사직서를 이제 이렇게 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분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존버가 답입니다. 네, 다음이에요. 자, 주요 식품 물가 추이 자료인데 출처는 한국소비자원 네, 참가격 네, 2023년 11월 3일 기준입니다. 일단은 우리 라면을 빼놓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있는데 그 마이콜이 부른 그 라면송 있는데 신라면 5개 입이 3,900원에서 5,000원 한답니다. 와, 졸라 비싸네. 저 라떼 is horse, 라떼 is horse를 다시 소환을 하자면 제가 기억하는 저 어렸을 때는 신라면이 600원대? 600원대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번들로 해서 5개가 아마 얼마였지? 한 3,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삼양라면 5개 입이 2,990원, 4,550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많이 올랐네 이거.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삼양라면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신라면도 좋아하고 안 가리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순한 맛을 좋아했는데 뭐 크고 나서는 뭐 상관 없어지더라고 입맛이. 그리고 햇반 6개 입입니다. 네, 6,780원에서 11,200원. 와, 햇반 6개 들어가는데 그럼 개당 얼마야? 진짜 많이 올랐구만. 자, 오뚜기밥 네, 6개 입 6,400원에서 1,200원. 그래도 좀 오뚜기밥은 네,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햇반보단 좀 저렴하네요. 오리온 초코파이 18개 입 네, 5,760원에서 6,500원. 와, 이게 옛날에 또 라떼를 또 소환을 하자면은 초코파이가 한 개당 제 기억으로는 문구점에서 200원 주면 사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와, 원래 그렇게 그것도 문구점에서 낱개로 판매해서 200원이었는데 그래봤자 3,600원인데 지금은 5,760원이네요. 초코파이도 이제 비싼 음식이네요. 혜태 OS 12개 입 4,280원 6,000원. 오리온 포카칩 오리지널 66g 기준입니다. 1,360원에서 1,700원. 짜장면 한 그릇 6,000원에서 7,000원. 와, 그리고 저도 놀랐던 게 원래 짜장면 제 기억에는 짜장면이 3,000원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 한 그릇에 3,000원, 2,500원, 3,000원 이렇게 했는데 어느샌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막 이제 배민 어플 막 이렇게 켜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또 시키려고 보면은 와 7,000원, 6,000원 막 그러더라고. 나는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 6,000원 와 진짜 놀랐어. 원래 이 가격이면 6,000원이면은 해장국 한 그릇에 이렇게 또 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전국에 계신 국밥부 장관님들 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는데 6,000원, 5,000원 들었는데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6,000원에서 7,000원 들어갑니다. 진짜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나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자라왔지만 그러니까 그 물가가 갑자기 오른 그 구간이 있는 것 같아. 최근 몇 년 이제 팬데믹도 겪고 코로나도 겪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또 그 부분도 이제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
자, 최근 3년 2020년, 2022년 물가 상승 지표입니다. 출처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 각 연도별 자료입니다. 소비자 물가 총 지수는 2020년 제가 3년에 걸쳐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소비자 물가 총 지수는 2020년을 100%로 친다면 2021년은 102.5%, 2022년은 107.7% 맞네. 1년 사이에 2021년에서 2022년 이렇게 사이에 5.2%가 이렇게 총 지수가 올랐네요. 물가 상승률을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은 0.5%, 2021년은 2.5%, 2022년은 5.1% 이렇게 다 올랐고 이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 어디 봅시다. 안 오른 게 없는데 우리 교통 우리 뭐 대중교통 있잖아요. 뭐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자가용을 이제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제 버스를 안 탄 지가 꽤 됐는데 광주 쪽은 1,400원? 저번에 차키 잃어버려가지고 한번 버스를 탔었는데 1,400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와 진짜 또 라떼를 또 소환을 하자면은 고등학교 때 버스 한 번 타면은 600원인가 700원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생은 더 쌌어. 이제 성인은 1250원인가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교통비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음식 및 숙박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올랐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순위가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오른 게 있는데 결론은 안 오른 게 없다 이겁니다. 아휴 참, 네, 참. 자 다음이에요. 자 미친 듯이 상승하는 물가 상승의 요인. 도대체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내 월급은 오르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이고 너무 빡치는데 그 요인이 뭘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KBS 뉴스 기사입니다. KDI 내년 성장률 2.2%, 물가 2.6% 전망, 올해 성장률 1.4%로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했어요. KDI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물가 상승률 하락 흐름이 보일 것이라며 근원 물가 역시 수요 둔화 영향이 점차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낮은 2.4%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팔레스타인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 부동산 경기 급락의 위험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으로 뭐 전세 사기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버블이 또 거품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형성이 돼 있는데 중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도 이것도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먼저 그 버블이 꺼졌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갑자기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지금은 물가가 많이 저렴해졌는데 그 다음은 우리나라고 그 다음은 중국 차례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DI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지금은 기름값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기름 넣으려고 보니까 그래도 지방권은 1,500원대인데 뭐 수도권 서울은 아마 뭐 1,700원 이럴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지금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 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알게 모르게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얘네가, 우리 이렇게 개발 안 해요. 이렇게 셔터 내리면, 당연히 우리가, 네, 타격을 입죠. KDI는 앞서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감소할 때마다 우리나라 GDP는 0.4%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어, 네, 물론 같이 함께 살아가는, 네, 이런 공동체적인 이제 사회지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힘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중국도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에 있는 걸로, 네,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고, 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네, 두 손 두 발 놓고 있으면, 네, 다음 총선,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기본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런 부분으로, 네, 표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부에서, 네, 물가 안정 시동을 걸었죠. 2023년 11월 10일 일요일 KBS 뉴스 기사입니다. 치킨, 피자에 우유, 빵, 라면까지 매일 가격 점검, 물가 잡힐까?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체감도가 큰 28개의 민간 품목의 가격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28개의 품목은 쌀, 배추, 무, 풋고추, 토마토, 파, 양파, 마늘, 생강, 사과, 국산 쇠고기,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14개의 농축산물 품목과 치킨, 피자, 햄버거, 냉면, 김밥 등 5개의 외식 품목, 밀가루, 라면, 빵, 우유, 식용유, 아이스크림, 스낵과자, 설탕, 커피 등 9개의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중략.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 라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품목별 물가 관리 및 물가 전담 관리자 지정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얼마가 올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치킨 값이 또 올랐다,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이제 또 이제 기업 업체에도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물가가 갑자기 오르고 막 이래 버리면 이제 서민들이 이제 불만감도 많이 생기고, 이제 좀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타격이 나가는 돈의 또 차이가 또 커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라 경제에도 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네, 보통은, 네, 지갑을 닫죠. 지갑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의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돈이 안 흐른다는 소리예요. 네, 물론 지금도 돈이 안 흘러서, 네,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지만 돈이 안 흐르기 때문에 더 아무래도 이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현금성이 떨어지고 사기치신 분들이 많고, 네, 사모펀드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까먹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고 이제 채권 회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물가가 계속 올라버리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지고, 네, 더 이제 돈을 안 쓰게 되고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네, 당장에 소비부터 줄이는 게,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긴축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쓰는 돈을 줄이자 이거예요. 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현금 유동성을 체크를 해보고, 아, 이제 돈을 좀 줄여야, 돈 쓰는 걸 좀, 돈 나가는 걸 좀 줄여야지, 이제 사라지지. 그게 아니고 계속 이제 돈을 써버리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이제 또 돈 빌리러 가야 되고, 돈을 다 빌리다가 결국에는 또 뭐 다 써버리면, 그때는 또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정부에서 또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 이야기인즉슨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건지, 우리가 미 연준의 이제 동태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통화가 달러죠. 네,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중앙은행의 이런 뭐 기조라든지 움직임에 따라서 또 증시가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엄청난 이런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게, 제가 뭐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하긴 했어요. 2023년 11월 10일 일요일 뉴스원 뉴스기사입니다. 파월 금리 물가 통제할 만큼 충분히 높다고 확신 못해. 이거는 딱 봐도 이 워딩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건데, 오를 확률이 높다로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현재 금리가 물가를 확실히 통제할 만큼 충분히 높다는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높지 않으면 도대체 얼마나 올라야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을 할지, 이러다가 전 세계가 다 너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내려주세요. 동결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공급 측면의 개선으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도움을 더 이상 받기 힘들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9일 국제통화기금 IMF 연구회 연설에서 금리가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히 높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정책을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해지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안정적 물가 회복을 위한 싸움은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물론 갈 길이 멀죠. 지금 국제적으로 꼬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노동의 공급 개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확실하게 낮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의지를 그는 피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진전의 더 큰 부분은 총수요의 성장을 억제하는 긴축 통화 정책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힘주어 말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고 더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제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다음이에요. 자,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중단 및 만기 채권 회수, 이제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그만 좀 올리라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못 버티고 파산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돈 못 갚고 이제 다 법적인 처벌로 가는 경우에는 어차피 회수가 안 되고 결국 그 현금은 다 이렇게 종이 조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시간을 주고 이렇게 뭐 차라리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이자가 너무 이렇게 원래 계약한 거랑 대출을 받을 때 계약한 거랑 다르게 계속 유동 금리로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기 채권이나 아니면은 뭐 회사채나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이제 뭐 갚으라고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갚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계도 네, 이렇게 투자 심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또 잘 나가는 데는 물론 투자를 잘 받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은행권의 또 움직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자,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단 휴전이 되거나 아니면 종결, 이제 아예 끝나거나,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결말이 나오거나, 또 그런 경우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네. 이스라엘은 진짜 이를 갈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언론 보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하마스를 그냥 둘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지겠고 없애버리려고 지금 맘먹고, 지금 핵잠수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어, 한 지붕 두 집 살림에서 네, 너무 빡쳐가지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기회를 그냥 날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푸틴이 뭐 이렇게 휴전이나 아니면은 뭐 이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꽤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제 사견으로는 아마 더 길어질 겁니다. 1, 2년 사이에 끝날 것 같진 않고, 현실적으로 뭐 미국이 중재하고 뭐 한다고 해도, 뭐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중재를 한다고 해도, 뭐 제재를 가하고 해도, 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죠. 네, 뭐 근데 어떻게 종전이 되겠습니까? 네, 좀 안타깝네요. 3. 신냉전 체제 분위기의 전환.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국가 간의 뭐 대립 완화, 화해 모드. 약간 제가 언론 보도를 확인했을 때 이런 스탠스를 좀 본 것 같긴 해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랑 이번에 에이펙 또 정상회의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로 좀 뭐 기싸움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월드 피스, 네, 좀 제가 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월드 피스가 좀 필요한데, 어 전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진 않고, 뭐 물론 종전이 돼야 되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루 빨리 그냥 좀 빨리 종전이 되거나 좀 이런 부분이 또 돼야 또 우리 물가가 또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더 이렇게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했는데, 자, 그러면 뭐 국민들, 우리 뭐 서민들, 뭐 그냥 우리 국민들 뭐 두 손 두 발 놓고 있진 않죠. 2023년 11월 4일 일요일 아시아경제뉴스 기사입니다. 청춘보고서 플렉스는 이제 그만. 요즘 MZ세대는, MZ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MZ세대는 현금 챌린지 중. 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현금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소비 위험이 큰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대신 오직 현금만을 사용하는 도전으로, 쉽지 않은데,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이 카드 대신 현금을 꺼내든 이유는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알뜰 소비 문화가 확산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중략. 일부 참가자들은 SNS를 통해 챌린지 과정을 올리며 저마다의 절약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현금 챌린지가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됐다면서 나도 이제 흥청망청 돈을 쓰지 말고 저축하면서 살아야겠다
작심삼일이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뭐 이처럼 인스타그램 등의 현금 바인더, 현금 챌린지 등을 검색하면 각각 23,000개, 22,000개여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고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 MZ 세대, 저도 MZ 세대입니다. 저도 MZ 세대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카드 실적 때문에도 이제 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제 저는 그런 편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결제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체크카드를 안 쓰고 신용카드를 쓰고, 그리고 바로 이제 바로 결제하기를 바로 해요. 그래야 좀 속이 편하더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도 이제 빚지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막 계속 남아 있으면은 좀 찝찝하니까, 나는 그게 이제 쌓여 있으면은 이제 뭐 그날 결제를 했다? 그럼 바로 결제하고 좀 없애는 편? 또 그러고 이제 좀 그런데 현금 챌린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굳이 저는 뭐 이제 또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게 필요한 건데 이거 또 돈 아낀다고 해가지고 못 쓰고 막 이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예전에 이렇게 고물가가 오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생활이 안 돼 버려요. 생활이 안 되고 사회생활이 또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런 방식으로 또 하고 있는데, 요즘 MZ 세대, 저희 세대에서는 이렇게 현금 챌린지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오늘 얼마 썼네, 아니면 뭐 오늘 얼마 아꼈네 막 이러고 막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방도 있다고 해요. 오픈 채팅 방에.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잘 아끼자.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돈을 아끼고 어느 정도 들어갈 돈을 또 아껴서 또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비축을 하는 건 좋은 현상인데, 너무 돈 소비가 위축이 되고 너무 돈을 안 써버리면은 뭐 아무래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경제에 전혀 좋지가 않죠. 네. 적절하게 소비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돌아가는 게 경제입니다. 자, 이번 회차의 마지막. 자, 오늘의 결론. 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적게 쓰고 많이 법시다. 제가 결론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솔직히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지금 제 사견으로는 아마 몇 년 갈 겁니다. 이게 또 오르고 나서 쉽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계속 이제 유지를 하거나 더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벌이가 적다고, 돈 월급이 너무 적다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적다고 이렇게 너무 불평불만만 하는 것보다 일단 좀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또 더 벌어들일 수 있으면 또 많이 벌어가지고 또 적절하게 소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이 또 저축할 건 저축하고 또 쓸 거는 쓰면서 좀 많이 벌어들이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7화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제가 실질적으로 좀 느꼈어요. 체감을 한 부분이 크고,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저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이런 다른 요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반영이 돼가지고 좀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번 7화 컨텐츠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